미국 뉴욕의 한인교계도 새해를 금식기도 성회로 맞았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차 추경을 편성해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미자립교회와 선교지교회 2,000곳에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지만 현지 사정으로 치료받지 못한 선교사를 위해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 구조한 부산국제선교회의 사역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자신의 성별로 인한 불쾌감으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인이 뭔지 취재했습니다.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과 교회협 이홍정 총무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촉구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두 기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한인교계는 예배로 20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이날 모인 뉴욕 교회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은 금식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힘들었던 지난해를 무사히 넘긴 만큼 올해는 더 나은 상황이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들었던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이민년 범띠해가 밝았습니다. 군왕의 상징이기도 한 영물 호랑이의 기백으로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새로운 약속과 각오를 다지고 희망과 도전을 다시 갖는 가운데 뉴욕 교회협의회가 말씀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신년 금식 기도 성회로 새로운 한 해를 열었습니다. 48회기 뉴욕 교회협의회와 AG 한국총회 동북부 지방회가 공동 주최하는 신년 금식 기도 성회가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 성회라는 주제로 1월 1일부터 3일 동안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신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금식 기도 성회는 2일인 주일과 3일 월요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대면 집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뉴욕 교협회장 김희복 목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있다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는다고 밝히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때이기에 신년 금식 기도 성회도 강행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미크론 상황 중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 소리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철화하는 분들, 하나님 은혜로 2022년도가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가 힘있게 솟아날 것이고 오를 것이고, 그리고 동포사회나 우리 500여 교회에 하나님의 서강의 빛이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크게 부흥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금식 성회의 강사인 오랄 로버츠 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학장 마원석 목사는 성령의 권능과 영적 삶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한편 신년 금식 기도 성회는 여느 집회와는 달리 간략한 순서와 사회자, 기도자는 물론 설교자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열렸습니다. 환란과 고난 가운데 뉴욕 교협은 신년 금식 기도 성회로 2022년을 열었습니다. 성령과 기도의 역사를 믿고 회개와 기도를 통해 뉴욕 교계와 목회자들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돼 올 한 해 주님의 자녀들이 큰 축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새로운 기대로 새해를 맞이했지만 미자립 교회들과 해외 선교 지역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곳도 있어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소속 미자립교회와 선교지교회 2,000곳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단연 미자립교회와 선교지입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의 새해를 맞았지만 계속되는 확산세에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곳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소속 국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 선교지 교회 등 2,000곳에 지원금 1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는 2년 동안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들었다며 한국 사회의 꿈과 희망은 교회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6만여 교회 가운데 약 10,000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한국교회 전체에 큰 위로와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으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가 5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마련한 겁니다. 교회는 앞서 4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지원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 전달도 그 연장선입니다. 이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예년에 비해 30% 이상 헌금이 줄어들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 우리가 더 섬기자는 마음을 모아 추경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합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 제2의 도약과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선교사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선교 활동에 임하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 확진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선교사에게 하늘 위의 응급실로 불리는 에어 앰뷸런스를 투입해 기적적으로 살려낸 선교단체의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일경본부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군부 정치 상황과 함께 코로나19가 강타한 M국. 그곳에서 사역을 하던 한 선교사는 지난해 7월 몸에 이상을 느낀 이후 병원을 방문했으나 현지 정부의 의료 인력 탄압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치료받지 못한 채 돌아온 이후 증상은 점점 중증으로 악화됐습니다. 당시 해당 국가는 코로나 상황이 겹쳐 출입국까지 관리하면서 비행기표도 구할 수 없었던 상황. 현지에서 가족을 먼저 한국으로 귀국시킨 이후 뒤늦게 발병한 코로나와 홀로 투병하던 선교사는 절박한 마음으로 부산국제선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소식을 들은 선교회는 여러 곳의 중보 기도와 지원을 요청한 끝에 4일 만에 에어 앰뷸런스를 급파해 선교사를 무사히 한국으로 이송했습니다. 막 날카로운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쫙쫙 긋는 느낌이 나는데 그게 24시간 진짜 1분도 안 쉬고 24시간 내내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도 못 자고 또 밥도 먹을 수가 없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7월 말에 비행기가 있대요. 비행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7월 말 되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전 세계 수소문을 좀 하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 근처로 지나가는 비행기가 하나 잡혔다는 거예요. K 선교사가 속해 있는 부산국제선교회는 부산 지역 통합교단, 부산노회, 동노회, 남노회 등 3개 노회가 연합하여 운영하는 선교단체로 지난 2002년 M국의 신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청년 직업훈련을 통해 현지인들의 교회 개척부터 자립을 돕는 등 선교지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2017년 K 선교사를 M국에 파송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보내던 중 쿠데타 소식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목숨이 위험하다는 내용을 들은 부산국제선교회장 이동연 목사는 에어 앰뷸런스 수배에 필요한 1억 2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국제선교회와 교단총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이제 강구를 해보겠다, 대책을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앰뷸런스를 찾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선교회 자금을 급한 대로 다 동원을 하고 이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우리가 모금을 하겠다. 세계 선교부에서 여력이 있는 대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1979년 한 개인의 선교사 지원에서 출발해 이제는 지역의 학습 교육과 자립을 도울 정도로 성장한 부산국제선교회.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에 맞춰 국내 다문화 선교를 통해 사람을 길러 더욱 선교에 힘쓰겠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 치료의 어려움을 겪은 한 선교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지원한 부산국제선교회의 사역이 더 이상 선교가 선교사 홀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불경에서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 등 미디어를 통해 동성애를 미화한 설정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콘텐츠에도 동성애 코드가 버젓이 등장할 정도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자신의 신체와 반대의 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자신의 성별로 인한 불쾌감으로 병원을 찾은 24세 이하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823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랜스젠더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의 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성주체성 장애라고 합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성주체성 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총 1,707명이었습니다. 그중 청소년 환자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했고 가장 어린 트랜스젠더는 9세 여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성별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미디어 콘텐츠와 잘못된 인권 교육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별은 두 가지가 아닌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가르치는 젠더 교육이 문제란 겁니다. 또 이러한 교육은 사회적으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행한 캘리포니아에서 트랜스젠더 아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교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현상이 먼저 이제 해외에서부터 뚜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특징은 여기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을 아예 아이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금지를 하고 있죠. 영국까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이지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헝가리와 같은 결단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성별 불일치감을 느끼는 데는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대부분이 내 몸은 나의 것이라고 인식하는데 자녀들이 2차 성징이 오기 전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 안에서 성별을 바꾸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수술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염색체, 여자는 XX, 남자는 XY를 절대 바꿀 수가 없다. 이 메시지 하나로도 아이들이 아주 잠깐 청소년기에 혼란을 겪는다 할지라도 바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청소년에게 성별 교체가 잘못됐다고 강조하기보단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차이점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창조 질서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교육할 수 있도록 양육자들이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가 5일 아침 해화역에서 진행된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촉구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한교총과 교회협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한국교회는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과 자립생활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관련 법 제정을 호소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위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저상버스 100% 도입 등 교통약자법 개정안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한 초등학교의 교가에 들어간 아들, 딸 표현이 성차별적이라며 수정을 권고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아들과 딸이라고 호칭되는 순간 아들 또는 딸의 역할로 제한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청 권고에 따라 현재 학부모와 교직원의 찬반 의견을 조사하고 있으며 찬성이 80% 이상 되면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 7월 각 학교별 교가와 교훈 속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보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우리 학교 교가 교훈 돌아보기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전국장로연합회가 4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제34회 고신총회 지도자 초청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예배와 개회식, 특별 순서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국가의 안보와 민족 복음화, 북한의 자유와 영혼 구원 등 5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강학근 총회장은 고신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회개의 부르짖음을 일으켜 다음 세대들이 기도와 부흥을 경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030 세대에게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에서 39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33.4%를 기록했고 안 후보는 19.1%, 윤 후보는 18.4%로 오차 범위 내인 0.7%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각 후보 정책과 공약에서 2030 세대는 부동산을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고 답했고 일자리, 지역 균형 발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동계훈련을 진행 중인 북한이 5일 오전 8시 10분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정보당국이 추가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새해 들어 북한의 첫 무력 시위로 작년 10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78일 만의 일입니다.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개최한 우리 정부는 도발이나 깊은 유감이란 표현 대신 우려를 표명한다고만 밝혔습니다. 남북 대화 가능성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정부의 방역 패스 처분이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4일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이 권유될 순 있지만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중단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일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2020년보다 15.1% 증가한 11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3조 5,9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인삼류와 김치 등 건강식품과 함께 음료, 쌀 가공식품, 소스류, 라면 같은 간편식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산식품 가운데 대표 수출 품목인 김은 한류 마케팅 등으로 2010년 이후 11년 연속 수출이 늘었습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임상시험에 참여한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백신을 모두에게 계속 접종할 수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앤드루 폴러드 교수는 현지 시간 4일 BBC, 텔레그래프 등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4개월에서 6개월마다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건 감당할 수 없으며 아마도 불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위험군은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12세 이상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접종하는 데는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동성 커플이나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다음 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허용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선 남녀 부부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혼 여성에게만 엄격한 조건으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이스라엘 대법원은 성소수자 단체 등이 요구한 대로 대리모 출산 범위를 확대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중동 국가들보다 성소수자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긴 하지만 이를 강력히 주장한 보건부의 니트잔 호로위츠 장관이 동성애자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간 문화 훈육이란 명목으로 원주민 어린이를 가족과 생이별시켜 시설로 보냈던 과거사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일 원주민 피해 어린이 보상금과 차별적 보육체계 개선에 400억 캐나다 달러, 한화 약 37조 6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와 원주민 단체가 15년에 걸친 법정 다툼을 한 끝에 나온 결과로 선진국 정부가 원주민에 약속한 보상으론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이 오는 3월부터 알고리즘 규제를 더욱 옥죄할 전망입니다.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과 공안부 등 중국 4개 정보부처는 4일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관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중국 당국이 건전한 걸로 판단한 콘텐츠만 대중에게 우선 노출하고 해가 된다고 보는 콘텐츠는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뉴스를 접하는 중요 채널인 짧은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과 콰이서우, 중국판 유튜브 비리비리 등을 감시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춥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오후부터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이면서 수도권과 충북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금요일 낮부터 점차 오르겠고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9도, 대전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부산 10도, 제주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역 패스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 패스 의무 시설 적용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논란이 더해진 겁니다. 판결문은 백신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입증하라고 하는데요. 방역 패스 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첫 사례가 나온 만큼 파장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